너네 내가 놀기만 할 줄 알았지? 엠볼리즘 색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볼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색전인데요. 이 색전은 기원되는 어떤 장소로부터 혈액에 의해서 먼 부위로 운반되는 혈관 내에 고체라든지 액체 혹은 가스 상태에 부착되지 않은, 여기서 부착되지 않은 것이 스럼보시스하고 다른 거죠. 부착되지 않은 덩어리를 말하고요. 또 심장, 혈관 내에서 형성된 혈전 혹은 혈관 외부에서 혈관 내로 들어오는 자유부유물이 혈류에 의해서 말초의 소혈관으로 운반되어 결국에는 혈관강을 폐쇄한 상태를 우리가 엠볼리즘, 색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99%의 경우가 주로 이제 혈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엠볼리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스롬보 엠볼리즘이라는 혈전 색전증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고요. 드물게는 지방이라든지 공기 또는 질소 방울이라든지 동맥경화증의 콜레스테롤 조각, 종양, 골수 조각, 총알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의 외부 물질 등에서도 색전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색전증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 시스테믹 스롬보 엠볼리즘, 팻 엠볼리즘, 에어 엠볼리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니오틱 플루이드 엠볼리즘 해서 5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 색전증, 스롬보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전 부스러기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엠볼리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흔한 형태의 엠볼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폐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급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선행 요인으로 수술 후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든지 우려성 심부전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시에는 하지의 정맥 혈전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 혈전증이 유발됐을 때 그 혈전 중에 약한 부위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맥혈을 타고 돌면서 순환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폐동맥의 분지를 막아서 폐색전증을 유발시키는데, 이것이 전체 폐색전증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색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막는 폐 위치가 달라지는데, 크기가 크게 되면은 주요 폐동맥을 폐쇄시킬 수도 있지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관지 세동맥까지 통과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곳을 가서 거기를 폐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폐색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폐동맥이 혈관이 갈린 부위가 있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지죠. 우리가 바이퓨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색전증이 보이시죠? 이 모양이 꼭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새들 엠볼러스, 안장 색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폐색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작아서 임상 증상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요, 폐순환의 한 60% 이상이 색전에 의해서 폐쇄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 크기 동맥의 색전 폐쇄 같은 경우에는 폐출혈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폐의 경우에는 근데 이 혈액 공급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듀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팍션, 경색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레프트 사이드 쪽 카디악 페일러에 의해서 일어나는 엠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경색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작은 말단 쪽에 폐동맥 가지의 색전 폐쇄 같은 경우에는 경색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발생된 색전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 부전을 포함한 이 폐고혈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왼쪽 다리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심실 쪽에 엠볼리즘 색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안적으로 부검을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테믹 스롬보 엠볼리즘에서 전신 색전증입니다. 전신 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전신 순환, 즉 동맥 순환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색전을 우리가 의미하는데요. 색전의 기원은 거의 80에서 85%가 주로 심장 쪽이나 대혈관 내의 벽 쪽, 우리가 뮤랄 스롬보스라고 하는데 벽혈전이 기원이 되고요. 60에서 65%는 주로 좌심실 쪽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또 25%는 좌심실과 관련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대동맥류라든지 죽상경화증에서 생기는 궤양성 파편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 시스테믹 엠볼리즘 같은 경우가 동맥이 아니고 정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심장 쪽의 유전적 질환인 난원 공개전에서 패턴트 포라멘 오발레라든지 아니면 심방 중격 결손에서 아트리알 sep트 디펙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맥 순환계가 이런 아트리얼 서큘레이션, 동맥 순환계 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우자 단락, right to left 션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시 동맥 순환계로 들어가는 이런 색전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과 좀 다르죠. 역설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러독시칼 엠볼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동맥 색전증의 호발 부위를 보면은 70에서 한 75%가 하지 쪽이고요. 10%가 뇌 쪽이고, 소장이라든지 신장, 비장 등을 포함한 내장 기관에서도 호발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경색이 유발이 되고요. 이 발생 조직 내에 우회 혈관을 통한 혈액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직의 허혈에 대한 어떤 취약 정도, 그다음에 폐색된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임상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fat embolism, 지방 색전증입니다. 이 지방 색전 같은 경우에는 심한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시에 이 골수의 파편 조각들과 지방 조직들이 이 혈액 순환계 내로 유입돼 가지고 폐나 뇌, 심장 등 각종 장기에 색전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심각한 골격계 손상을 가진 거의 90% 이상의 개인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0% 미만에서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색전증의 증상으로는 폐 기능이 이상이 있고요. 또 호흡 부전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빈혈, 혈소판 감소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한 10%의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손상 후에 한 1일에서 3일 후에는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빠른 맥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세혈관 안에 이 fat embolus가 존재를 하고요. 피부 쪽 같은 경우에는 페테키아, 이 점상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혈전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폐 사진인데 폐 색전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혈관 중앙 부위에 혈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혈 정구세포라든지 또 골수의 세포들과 함께 이렇게 빈 공포 같은 것들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골수의 지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혈전 내에 조기에 이제 기질화된 소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관 내에 지방 색전이 침착되는 것을 우리가 지방 색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에어 엠볼리즘, 공기 색전증입니다. 순환계 이 뇌 쪽에서
가스 버블들이 꼭 혈전 덩어리처럼 혈류를 차단해서 허혈성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를 우리가 공기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한 100ml 이상의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흉부 관통상이라든지 어떤 무자격자에 의해서 이 자궁각 내 쪽에 좀 부적절한 이물질을 넣어서 유산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혈액 순환계 내로 유입되어서 색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서도 지금은 이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토끼를 부검할 때 토끼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토끼 귀에 있는 이어베인 쪽에 공기로 차 있는 주사기를 가지고 거기다 공기를 딱 삽입을 하면은 토끼가 바로 죽어요. 이것도 공기 색전증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컴프레션 시크니스가 있는데요, 감압병입니다. 이거는 공기 색전증의 아주 특징적인 형태인데요, 대기압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스쿠버 다이버라든지 심해 다이버, 또 해저 건설 노동자 등이 이 병에 잘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기압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공기를 만약에 흡입을 딱 하게 되면은 질소가 혈액 내에 과용해돼서 혈액과 조직으로 가스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해수부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되면 질소가 조직 내로 빠르게 확산되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에서 발생된 기포들 때문에 혈관 곳곳에서 공기 색전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한 질소의 지질 친화성이 높아서 비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밴드에서 잠수병 통증인데요. 이것은 공기 색전으로 인해서 관절 내나 그리고 골격근 쪽, 이런 쪽에 급속도로 공기가 퍼져서 이 근골격계에 통증이 생기는 상태를 우리가 더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제 188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걸음걸이 자세인가 봐요. 이게 그레이시안 밴드라고 하고 명명을 하는데, 더 밴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걷나 봐요. 그래서 등을 구부리는 자세가 이와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더 밴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적인 감압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케이션 디지즈에서 잠수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잠수병 같은 경우에도 중추신경계라든지 뼈 등 여러 조직 내에 작은 경색이 생겨서요, 각종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뼈 내에 공기 색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발성 허혈성 괴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넓적다리라든지 위팔뼈, 머리 부위 이런 쪽에서 되게 호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amniotic fluid embolism에서 양수 색전증입니다. 양수 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자궁각 내에서 모체 혈액 내로 유입이 돼서 이로 인해서 색전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주로 이제 응고 연쇄 작용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DIC를 일으킬 수 있고요, 종종 산모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소견을 보시면 이것도 폐사진인데, 중심부에 보면은 이렇게 폐혈관이 있죠. 그 작은 폐혈관이 피터스에서 탈락한 피부의 평평 세포하고요, 베넷 솜털이라든지 태아 기름막의 지방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의 부종, 미만성 폐포 손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수가 혈액 내로 유입되는 이러한 현상, 우리가 이거를 양수 색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